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마주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다급하게 가정부가 김마리를 찾았네요. 사모님 화장대에 있던 페무람에 보석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마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네요. 늘 화장대에 두던 페무람의 보석이 없어졌다니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말일까요? 사모님, 아무래도 가정부는 중간에 말을 멈추었지만 누군가를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였네요. 바로 도둑질의 명수 장윤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장윤자는 이미 전적이 화려한 과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진나영 하나만 달랑 데리고 최선영 집의 식모살이를 자처하며 나타났었는데요. 장윤자는 제일 먼저 진수지의 아빠 진장수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최선영의 자리를 훔쳐버렸었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수지를 자신의 호적으로 옮겨놓는 바람에 진수지는 자신의 엄마와 다시 만나기 힘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모두 장윤자에게 도둑맞게 되었네요. 한창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아야 할 시절을 장윤자 덕분에 지옥처럼 보냈던 것인데요. 어디 진수지뿐일까요? 최선영의 인생을 송두리 때 훔쳤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장윤자였으니 남의 보석 하나쯤이야 별일이 아닐 텐데요. 사실 며칠 전 장윤자는 김마리 집을 다녀갔습니다. 아줌마? 2층으로 차 2잔 부탁해요. 장윤자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정부 앞에서 눈을 척 내리깔면서 일을 시켰죠. 엄마가 여기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진나영은 쏘스라치게 놀랐죠. 장윤자가 그렇게 전화를 해댔지만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건데 말이죠. 딸 집에 엄마가 오는 게 뭐가 이상해? 아주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장윤자는 뻔뻔한 웃음을 웃었는데요. 낮엔 아무도 없잖아? 예,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장윤자는 자신의 집을 안내하는 것처럼 소파로 다가가선 덜퍼덕 몸을 던졌습니다. 아우 예, 여기가 네 집인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이야? 가정부가 둘의 대화를 들을까봐 조심조심하는 진나영에게 장윤자가 큰 소리를 쳤네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차를 가져온 가정부를 향해 아예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데요. 아주머니, 우리 점심 좀 준비해주세요. 한우 있으면 좀 굽고. 살다 별꼴을 다 봤다는 듯 가정부가 멀뚱한 눈으로 보고 있었네요. 사실 참 보기 드문 일이죠. 딸을 시집 보내놓고는 사돈이 함께 사는 집에 쳐들어와서 가정부한테 고기 구워 밥을 차리라니. 눈 닦고 찾아봐도 그런 사돈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장윤자의 행동이 가정부에게는 낯선 일은 아닙니다. 불과 한두 달 전 진나영이 갑자기 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장윤자와 똑같이 굴었었죠. 해들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마리 퇴원을 앞두고 진나영은 갑자기 꽃을 한아름 사서 집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 웬일이냐는 듯 보고 서 있는 가정부를 보며 진나영이 말했었네요. 아주머니, 화병 몇 개 갖다 주세요. 갑자기 남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뭐하는 짓인가 멀뚱히 보는 아줌마한테 소파에 앉아선 큰 소리쳤었죠. 저녁 준비는 자신이 한다면서 메모한 대로 장을 봐오라면서 당당하게 일을 시켰던 건데요. 뭐 하세요? 화병 가지고 오라니까요. 누가 보면 벌써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갑질하는 모습이었던 건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장윤자 하는 모습을 보니 가정부에겐 그때의 진나영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었네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의 진나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다소곳하고 조심스러운데요. 아마도 한진태가 아이 낳는 즉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한다고 해서 조금은
주눅이 든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내막을 조금도 모르는 장윤자는 진짜 자신의 딸 집에라도 온 것처럼 하는 짓마다 거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듯이 진나영이 나섰습니다. 밥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별채에 좀 계시다 오세요. 아줌마는 별일을 다 보겠다는 듯이 뚱한 얼굴로 별채로 나가버렸는데요. 장윤자는 그때부터 집을 막 뒤지기 시작했네요. 김마리와 한진태의 부부침실로까지 들어가 화장대를 마구 들쑤셔댔는데요. 내가 그날 느낀 건데 네 시아버지랑 선영 언니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지 않니? 장윤자는 은큼한 목소리로 한진태를 험담하듯이 물었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진나영은 짜증스럽게 장윤자를 타박했죠. 진나영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진짜 한현성의 아이가 맞다면 시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아이 때문에라도 해들재단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진나영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출산과 동시에 쫓겨나게 되는데요. 한진태가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진나영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해지는 건 물론이고 마음 여린 한현성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붙잡아 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질 다 감추고는 순한 양처럼 연극을 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장윤자가 쳐들어온 것이었죠. 진나영은 빨리 장윤자가 가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장윤자는 쉽게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네요. 더구나 주인 없는 사돈부부 침실까지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버렸네요. 아니, 선영 언니가 아무리 단골식당 사장이라고 해도 뭘 그렇게까지 과잉 친절이냐고. 하긴 그 손맛에 외모에 네 시아버지가 홀딱 넘어간 게 분명해. 남의 침실에 들어와서는 하래기 안 하래기 안 가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주절댔는데요. 엄마 그만해. 진나영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장윤자였죠. 그날 너도 봤지? 네 시엄마 눈에 아주 불꽃이 이글이글. 신나게 두 모녀가 김마리 한진태 침실에서 노닥거리느라 정작 주인이 그 방에 들어온 걸 알지 못했죠. 어머니. 놀란 진나영의 외마디 소리가 결국 그 순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엄마 이 집 드나들지 마시라고 해. 알겠니? 그래도 관계가 사돈인데 안 사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엄마라고 말했다는 건 김마리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인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까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하면서 장윤자가 다녀가고 난 뒤 김마리 화장대 위에 패물함에서 보석들이 없어지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장윤자 아닌 다른 손님이 들락거린 적도 없었던 거고요. 당연히 장윤자와 진나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 두 모녀가 이상해요. 사모님. 가정부는 장윤자의 진나영까지 싸잡아 의심이 많이 든다고 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진나영은 요즘 자기 침실 옆에 방을 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와 그 방을 열어보려고 하다 김마리한테 호되게 혼이 났었는데요. 더구나 이상한 건 김마리는 그 방이 비어있다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진나영이 한현성에게 그 방이 무슨 방이냐고 김마리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물었을 때 한현성은 다르게 말을 했었죠.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넣어놓는 창고 같은 방이라고 말이죠. 가족이라고는 단 3명이 사는 집에 방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니 진나영은 조금 궁금증이 생겼었죠. 거기다 진나영은 그 방을 꼭 집어 아기방을 만들겠다고 나서게 되는데요. 이제 겨우 임신 3개월 된 사람이 벌써부터 무슨 아기방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진태는 그걸 허락해 줄 것으로 보이네요. 김마리 역시 방을 못 열게 할 줄 알았지만 마침내는 그 방을 열어 아기 방으로 꾸밀 수 있게 해주게 되는데요.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진나영이 아기 방을 미리 만들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아기 방을 만들어 한현성과 한진태 김마리에게 아기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갖게 만들려는 것인데요. 아무리 자신의 핏줄인지 아닌지 검사해보겠다고 공표를 했다지만 정작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생명체인 아기에 대한 정이 생겨 유전자 검사 같은 건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완벽하게 노리고 있는 진나영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업동이라고 대문 앞에 누군가 아기를 놓고 가버리면 자신 집으로 온 아기라면서 누구의 아이이든 상관없이 자식으로 키웠던 풍습이 있는데요. 앙앙울어대거나 방긋방긋 웃는 아기를 보노라면 그 아이가 내 핏줄이다 아니다를 떠나 하늘에서 점지해준 아기인 것만 같아 성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진나영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인데요. 일종의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을 동원해 아기가 이 집에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네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진태가 만일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최대한 안 되도록 막아보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아기에 대한 정을 듬뿍 가지도록 미리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은 진나영과 장윤자가 저지른 일이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고구마 답답이로 스토리는 당분간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이제 30년간 닫혀있던 한현우의 방문이 열리면서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바로 착착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진나영이 아기를 이용해 아무리 한현성과 김마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해도 한현우가 나타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한현성은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기를 데리고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태우리가 한현우라는 게 밝혀지면 지금 진수지와 이별하고 마음 아파하는 채우리에게도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는데요. 그 집의 진짜 며느리는 진수지입니다. 진나영은 모든 게 가짜로 도배된 파렴치한 인물이고요. 또 온갖 머리를 짜내 집안을 시끄럽게 하겠지만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외국으로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싹을 자른 후에야 비로소 진수지가 해들재단의 유일한 며느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빨리 채우리와 김마리가 만나는 일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서 또 30년 전 한진태의 과거가 한동안 드라마를 뜨겁게 달구게 될 텐데요. 거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수지마지누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